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기여도가 6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자바섬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다. 찔리웅강의 하구와 자카르타만의 주변 해안, 낮고 평평한 충적지에 자리하며 도시의 평균 고도가 5m에 불과하다. 자카르타는 세계적으로 과밀한 메트로폴리스로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기여도가 6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지역이다. 과밀한 인구, 높은 교통체증, 대중교통의 미발달, 빈번한 홍수 위협 등이 이 도시를 설명하는 데 자주 동원되며 인구 대비 도시 인프라, 주거, 직업 창출이 부족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의 혼잡과 잦은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환경재해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중심지로서의 자카르타의 위상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자카르타는 주의 위상을 갖추며 공식 명칭은 자카르타 특별자치주이다. 5개 시와 1개 군으로 구성된다. 1. 기후와 자연환경. 자카르타는 자바섬 북서부 해안, 찔리웅강의 하구와 자카르타만의 주변 해안에 위치한다. 자카르타는 낮고 평평한 충적지에 위치해 있고 고도가 -2m에서 50m에 이르며 평균 고도가 5m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높았을 때 도시의 대부분은 물에 잠겼거나 습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부의 일부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으며 주로 갯벌을 간척하여 만든 땅이다. 자카르타의 하천은 찔리웅강을 포함하여 12개가 있다. 그러나 저지대의 배수 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수차례 홍수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는 연약 지반에 위치하는데 상수도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 지반 침하는 연간 5에서 10cm 수준이고 일부 북쪽 지역은 연간 20cm 정도의 침하가 일어나서 침수 피해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반 침하와 잦은 홍수는 수도 이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카르타는 남쪽의 도시인 보고르까지 연담되어 도시 토지이용이 일어나며 동서쪽에도 도시 경계를 넘어 도시가 확장하고 있다. 해안의 일부 섬과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는 자카르타의 전부는 도시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부터 간척과 주변 개발을 통해 도시 또는 대도시권의 면적을 늘려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여하에 따라 범위와 밀도는 확장될 여지가 크다. 자카르타는 열대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평균 기온은 26.7도씨로 연중 고른 편이며 강수량은 연 1800mm 내외이다. 11월부터 5월까지를 우기로, 6월부터 9월까지를 건기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소 습연한 북동 계절풍이 주로 우기에 영향을 주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에 의한 건조한 남동 계절풍은 건기에 영향을 주어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해 및 환경 문제. 앞서 언급한 자카르타의 낮은 고도, 지반 침하에 따른 홍수 문제가 자카르타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차례 진행하였지만 9개의 강과 운하를 이용한 내륙 배수 체계 개선과 같은 기존 방법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최근에는 도시 쓰레기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으로 인해 홍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자카르타 주변 해역을 막는 해상제방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많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주변 인도네시아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지진과 화산이 과거 일어났었던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특히 자카르타는 저지대에 있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와 주변의 산불에 따른 연무현상에 의한 대기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 문제라 할 수 있다. 2. 역사. 네덜란드 식민시대. 자카르타는 네덜란드 식민시대부터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해양 무역상에서 출발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서부 자와의 작은 항구였던 순다글라바를 점령하였다. 이 지역은 순다 왕국의 무역항으로 자야카르타라고도 불렸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지역의 이름을 바타비아로 개칭한 후 모국의 암스테르담과 유사한 운하가 있는 항구 도시로 개발하였다. 바타비아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은 운하를 건설하고 네덜란드 양식의 건축과 도시 계획을 적용하여 최대한 암스테르담과 유사한 도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17세기 이후 바타비아는 열대의 네덜란드라 불리기도 하였다. 해안가 바타비아 안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회사와 창고 등의 무역시설뿐 아니라 행정기구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행정 및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이주민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들은 집단별로 거주지를 분리하였다. 당시 유럽인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던 중국인들도 항구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이들은 차이나타운에 집중 거주하면서 기존의 상업적 활동을 영위하였다. 1800년에 접어들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재정난과 부패로 파산에 이르렀고 이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직할 식민지로 경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는 프랑스에 의해 속된 상황이어서 이 결정은 프랑스의 후견 속에서 이루어졌다. 1800년대 초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심화되며 영국이 자바섬과 자카르타를 점령하기도 하였으나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의 왕정이 복고되며 바타비아에 대한 지배권하는 네덜란드에 반환되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배가 길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아 식민시대의 도시개발이 중앙 자카르타의 메인댐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 시절의 도시 중심은 구도심인 코타-투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일본의 식민지배도 받았다. 일제는 1942년 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명을 바타비아에서 자카르타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주로 외방도서의 자원 약탈과 전쟁에 집중하느라 자카르타의 행정관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수카르노 집권기. 초대 대통령 아크메트 수카르노는 반둥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이에 독립 이후 자카르타를 국가의 근대적 수도로 만들기 위해 근대적 도시계획과 다양한 도시 상징물을 곳곳에 배열하였다. 먼저 도시의 남북을 잇는 중심도로의 이름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부여하였는데 땀닐로와 수디르말로가 대표적이다. 수카르노는 새로운 독립국가, 다종족 다종교의 화합을 상징하는 모나스 국가기념탑과 메라데카 광장을 조성하였다. 이어서 모나스의 동쪽 딜륜강변에는 세계 최대의 이스티크랄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였다. 모나스와 이스티크랄 사원은 독립된 통합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통합 및 근대국가 출범의 상징 건축물들이라 할 수 있다. 수카르노 시대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 동맹의 맹주로 나서면서 도시의 국제화도 시도하였다.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건설된 최초의 국제급 현대 호텔인 호텔 인도네시아,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인 샤리나 백화점 등이 1960년대에 건설되었다. 또한 1962년 아시안게임과 1963년 신흥국 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주경기장 용도로 스나이안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설하였다. 또한 남북 축인땀인 수디르말로와 남부의 동서축인 가토수브로토를 연결하는 스망기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며 도시의 근대성을 드러내었다. 현재 자카르타 경제의 중심지는 남부 자카르타이다. 이 지역의 초기 개발은 1940년대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수카르노 정부는 독립국가의 새로운 공무원들의 신규 주거단지 용도로 급하열한 바로의 개발 계획을 승계하였다. 개발 당시 이 지역은 자카르타 도시의 일부라기보다는 도시의 남부 외곽지대에 위치한 위성도시의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수디르말로를 따라 도시 중심부까지의 접근 성과 통근로가 확보되었고, 이로써 그바요란 바루의 주택가에서 정부 관청과 당시의 주요 상업시설들이 다수 위치한 담린으로의 통근권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도시 성장은 주로 수도인 자카르타의 인구 증가의 결과이다. 1961에서 1971년 자카르타 도시 인구는 290만 명에서 460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성장률은 5.8%에 달한다. 이러한 도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5년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 오브 저카르타 오브 1965를 수립하였다.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에 따른 도시개발이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개념의 자카르타 대도시권 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의해 도시 외곽 지역에 공단과 주거지를 비롯한 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당시 도시화의 범위는 도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로 제한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자 자카르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 1190만 명에 달하게 되면서 수도권의 범위는 도시 중심으로부터 20km까지 확장되었다. 이로써 자카르타 수도권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카르타의 도시 확대는 60에서 80년대 독립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향의 방사형 도로를 타고 남향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 동서쪽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남향 방향 개발은 주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는데, 동서 방향의 개발은 산업화와 적극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0년대에 수립된 구조계획, 스트럭처 플랜 1985에서 2005이라는 도시 확대 정책이 수립되면서 자카르타 서부의 당어란과 서부의 버카시를 향하는 고속도로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즈음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상황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단의 구조에서 다수의 산업도시 중심지를 갖춘 대도시 차원으로 이동하였다. 도시 및 택지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으나 21세기 초반 투기성 토지 개발과 메가 프로젝트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과 중산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도시구조 및 행정. 자카르타는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가지면 선출직인 주지사와 부지시가 행정을 총괄한다. 자카르타 주의회는 106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카르타 시청은 머르데카 광장 남부에 위치한다. 자카르타의 행정구조는 5개의 시와 1개 군으로 구성된다. 이 6개 하위 행정단위의 수장은 시장 혹은 군수로 불리지만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국가 수준의 의회 선거에서는 21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이 지역을 대표한다. 6개 행정구역과 시군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 중앙 자카르타. 규모는 6개 시군 중 가장 작지만 여전히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적, 정치적 중심지이다. 대통령궁을 비롯 인도네시아의 주요 중앙관청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 식민 시대에 건설된 관청 건물과 대규모 공원과 광장이 위치하며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기념물과 건축물들인 모나스, 이스티클랄 사원, 자카르타 대성당, 국립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자카르타. 식민시대 유산을 갖춘 구도심이자 인쇄 출판 및 섬유 부문의 소규모 산업들이 밀집해 있다. 차이나타운이 잘 발달해 있다. 남자카르타. 본래는 계획된 베드타운이자 위성도시였으나 자카르타가 확대되면서 수도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대규모 쇼핑몰과 금융센터 부촌이 자리한 자카르타의 경제적 중심지이다. 동자카르타. 자카르타의 동부는 주로 공단이 위치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일도의 주거지역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내선 전용의 한림공항과 한국의 민속촌과 유사한 타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가가 있다. 북자카르타.
자바해를 끼고 있는 자카르타의 북쪽 지역이다. 자카르타 최대항인 단중 프리옥이 있으며 항구 앞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다. 네덜란드 식민시대 행정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당시의 도시 유적은 자카르타 올드타운으로 보존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중이나 현재는 관광지의 성격이 강하다. 해안가에는 동남아 최대의 통합관광 리조트인 안철 드림랜드가 있다. 1000개의 섬군. 자카르타의 북부 자바해에 위치한 341개의 섬이다. 과거 북자카르타에 포함되었으나 분리되었다. 36개의 섬이 휴양지로 이용 중이며 이 중 13개 섬에는 상당한 편의시설과 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 23개의 섬은 개인 소유로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4. 경제와 산업. 자보드타백은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의 머리 글자를 딴 주어로 수도권 지역을 의미한다. 자카르타를 중심 도시로 보고르, 데포, 땅어랑, 버카시를 배후지로 하는 거대 도시 지역이다. 주요 고속화 도로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라 통합되어 온 이 메가시티는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성장의 핵심 지역이다. 수도권 개발 계획은 1973년 공공사업부의 기술 자문을 담당하였던 네덜란드 팀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자카르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자보타백이란 용어가 제안되었다. 이후 대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2008년 자카르타 광역대도시의 명칭은 자보드타백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1985년 이후 자카르타 외곽에서의 제조업 부문의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 전자제품, 출판 인쇄, 화학제품 등의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1985년 기준 자보타백은 국가 산업 생산의 31%를 차지할 정도였다. 한편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은행 부문의 탈규제화와 민간 영역의 산업지구 및 대규모 택지 건설이 자유화되면서 자카르타 외곽의 제조업이 아니라 도시 생활과 소비를 위한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기업은 민간 뉴타운 개발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교통. 매일 약 500만 가까운 인구가 자카르타 외곽의 수도권에서 자카르타로 출퇴근을 하며 자카르타 관내에서는 매일 약 800만 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체 운행 차량의 98.5%가 자가용일 정도로 대중교통이 미발달한 상태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사적 교통수단인 모터사이클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시 교통 문제는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교통난의 근본 원인은 개인 교통수단 중심으로 설계된 교통체계이므로 대안 역시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2008년에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지하철 및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은 대부분은 일본 국제협력단인 JICA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교통사정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자카르타는 도시 내부와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였다. 이 도로는 유료 도로이다. 아시안게임 때 도입된 강력한 차콜제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자카르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통근 전철인 KRL 커뮤터가 2008년부터 운영되었고 2017년 말에는 관문공항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자카르타 북부를 잇는 공항 철도도 운영을 시작하였다. 자카르타 도심에서는 2019년부터 MRT와 LRT가 일부 운영 중이다. 5. 사회와 문화. 교육. 자카르타의 고등교육기관의 전신은 네덜란드 식민시대인 1851년 현지인 의료 보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BPTRI라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기구를 만들어 종합대학화를 시도하였으나 네덜란드의 재점령과 독립혁명기 동안 중부와 서부의 도시들도 이전하였다. 1950년 인도네시아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은 주요 도시의 특징을 살려 분산 배치되었다.
대표적으로 의학과 법학은 자카르타, 농학은 보고르, 이공계는 반둥 등에 배치되었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지방의 대학기구들은 점차 독립된 대학으로 분리되어 재개교하였다. 1987년 도심 재개발을 위해 캠퍼스의 도시외곽 이전이 추진되었고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는 자카르타가 아니라 서부 자바주의 대폭시에 위치하게 되었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공립대학으로는 자카르타 국립대학과 공무원을 양성하는 베테랑 국가발전대학 및 34개의 사립대학이 위치한다. 주요 관광지 자카르타의 국가 상징 기념물들은 대부분 1960년대 아크메트 수카르노 정부 때 건설되었다.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들은 다음과 같다. 모나스 국립기념탑 모나스는 132m 높이의 국가기념비로 머르데카 광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 정상부에 올라갈 수 있으며 자바해와 남부의 고층 빌딩 중심지를 두루 조망할 수 있다. 머르데카 광장은 본래 네덜란드 총독에 의해 1810년 왕의 광장으로 조성되었으나 독립 후 해방을 의미하는 머르데카로 개칭되었다. 타만 미니 인도네시아인다.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미니어처 공원이다. 1975년에 문을 연 문화공원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미니어처가 있는 호수공원을 비롯 각지의 생활문화 양식을 구현해 놓았다. 총 넓이는 100헥타르를 넘으며 자카르타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코타투아 자카르타 북부의 구도심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34헥타르에 달한다. 식민시대 개발된 도시지역으로 오랜 기간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문화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였으나 2015, 2016년에 모두 실패하였다. 핵심 지역은 파타일라 광장으로 이 명칭은 1527년 이곳을 침략한 포르투갈 군대를 막아낸 당시의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순다 글라파 항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과거 식민정부 청사의 앞마당으로 시장이나 군사광장으로 활용되었다. 광장을 둘러싸고 식민지 관청들인 시청, 법원, 군사기관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박물관, 전시관, 식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축제 국제 도시인 만큼 자카르타에서는 연중 이벤트와 축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먼저 신년에는 중국계의 축제인 음력설과 정월대보름에 해당하는 짭꼬미의 기념행사가 크게 열린다. 자카르타의 차이나타운인 글로덕 등에서 사자춤과 용춤 공연이 이어지고 바닷가에서는 용선 경주도 펼쳐진다. 6월에는 자카르타의 원주민으로 알려진 바타비아의 문화축제인 찰란작사축제와 팔랑핀투 축제가 열린다. 온델몬델이라고 불리는 대형 인형의 거리 행진과 음식 축제들이 있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 10월에는 자카르타 국제 재즈 페스티벌, 12월에는 자카르타 국제 영화제 등이 개최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